자, 우리 연습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원가 한번 정리해봐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원가의 마지막. 우리 책 109페이지 연습 문제 23번 보시면 주식회사 청윤의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은 100만 원이다. 그런데 예정 배부율을 계산해 보았더니 실제와 예정 간의 차이가 발생이 된다. 이 내용 어떤 거예요? 그렇죠. 정상 개별 원가와 실제 개별 원가 간의 배부 차이. 기준은 뭐다? 자, 실제와 예상 간의 차이를 생각하는데 기준은 누구다? 기준은 실제가 기준이다 라고 보시고, 실제 얼마? 실제 발생액은 100만 원이다. 그런데 우리 회사가 직접 노무 시간을 배부 기준으로 정한 거예요.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 간접비를 배부할 건데 실제 발생된 직접 노무 시간은 200시간인데 노무 시간당 배부율을 우리가 예측을 해보니 시간당 5,500원이 계산이 되었다. 예정 배부율은 시험에서 줄 거예요. 일반적으로. 해서 우리는 예상을 한 거야. 아, 우리 이거 제품 만드는데 연간 200시간 들었어. 그런데 이 200시간 기초에 예상해 보니 예정 배부율이 5,500원이야. 시간당. 해서 예정 배부액이 200시간 곱하기 5,500원이 된 거죠. 하면 110만 원이 된다. 얘는 예정한 거예요. 우리가 예정해 보니 시간당 5,500원이 들 것 같아. 210시간 기준으로. 실제는 200시간이 들었고 총 100만 원이 발생이 됐지만 우리가 연초에 예상해 본 거야. 아, 우리 이거 만들 때 연간 210시간 들 것 같고 시간당 5,500원 들 것 같아. 그래서 연말에 가봤더니 실제는 200시간이 들었네. 그럼 실제 발생된 배부 기준으로 한번 계산해 보자. 예정 금액을 해봤더니 110이다. 그럼 이 차이 나는 금액 10만 원. 과소예요, 과대예요? 기준은 누구다? 그렇죠, 실제다. 내가 기준이니, 실제가 기준이니 나보다 10만 원 더 많이 됐네. 많이 배부가 됐네. 과대 배부 얼마? 10만 원. 과대 배부 10만 원 1번이 되겠죠. 그래서 정상과 실제 개별원가의 계산에서는 기준이 누구인지 판단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예정 배부율이 얼마인지 주의하실 건, 예정 배부율과 곱하는 금액은 실제 발생 기준이에요. 그래서 실제 발생된 200시간 기준이라는 거. 추정 노무 시간 아니라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얘는 우리 예정 배부율을 계산할 때만 필요했던 거고 210시간은. 다음 110페이지 26번. 합리적인 제품 원가 계산을 위해 보조 부분 원가를 제조 부분 원가에 배분하고자 한다.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를 배부하는 기준. 우리가 기계장치를 제조와 부분의 보조에 같이 쓰고 있어. 그럼 같이 쓰고 있는데 기계장치에 대한 원가, 기계장치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배부할지 제일 합리적인 기준은 기계 사용 시간이겠지. 각각 제조와 보조가 얼마나 기계를 사용했는지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구분하면 되겠죠. 안분을 어떻게 할지. 전력 사용량은 그죠, 전력비, 종업원 수, 뭐 농업비 같은 거. 건물 면적은 건물 사용 면적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앞에 내용 보셨죠? 표 있었잖아. 그거 암기해 주셔야 돼. 다음 문제 110페이지 27번. 다음은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종합원가 계산은 이런 식으로 이론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보통 개별원가와 종합원가 계산은 이론 문제로 한 문제, 그리고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계산 문제, 완성품 환산량 문제 한 문제 같이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자, 보시면 원가 계산을 하기 위해 완성품 환산량의 개념이 필요하다. 맞죠? 우리가 종합원가 계산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거.
두 번째, 공정별로 집계된 원가를 인위적인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에 배분한다. 맞죠?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의 원가를 어떻게 배분할지, 기말 제공품 원가, 완성품 원가를 어떻게 계산할지 보는 방법이니까. 3번, 제조 직접비와 제조 간접비로 구분하여 제조 간접비의 배분을 핵심 과제로 한다. 종합원가 계산은 재료비와 가공비로 구분을 지었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가 아니라 재료비 그리고 가공비, 그 외의 가공비로 구분을 지었다. 답은 3번이고, 종합원가 계산이 적합한 업종의 예로는 시멘트 공업, 그리고 정유업 등이 있겠죠.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거, 소품종 대량. 그래서 개별원가,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장단점 내용도 같이 기억해 주시고, 114페이지 41번. 제가 문제 풀어드리는 거 말고도 책에 있는 문제들은 다 풀어보셔야 돼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푸시다 보면 아, 이거 또 나왔네? 이런 식이네. 이런 식으로 계속 출제가 되는구나 느끼실 거예요. 풀어보시다 보면. 114페이지 41번. 평균법을 이용한 종합원가 계산. 평균법을 이용한 종합원가 계산 적용 시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 아래 어떤 금액을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눌 것이냐. 평균법은 뭐다? 기초도 단기뿐만 아니라 기초 제공품 원가도 단기에 투입된 것으로 볼 테니, 단기 발생 원가는 당연시 하고 기초 제공품 원가도 단기에 투입된 걸로 봐야 하니 원가 계산할 때, 단위당 원가 계산할 때 더해주자. 단기 발생 원가 더하기 기초 제공품 원가도 고려를 해주자라는 거예요. 왜? 기초도 단기에 투입된 걸로 보겠다라는 가정이 평균법이니까. 그래서 답은 2번이죠. 단기 발생 원가 플러스 기초 제공품 원가. 선입선출법은 단기 발생 원가만 단위당 원가 구할 때 들어갔죠. 기초 제공품 원가는 얘는 어디? 완성품 원가로 들어갔겠지. 언제? 선입선출법일 때. 되셨죠? 기초가 단위당 원가 계산할 때 들어가느냐, 완성품 원가로 가느냐 차이 기억해 주시고, 자, 116페이지 47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이 문제는 아는 사람은 1초면 푸는 문제예요. 1초. 자, FM대로 한번 풀어보고 계산으로 풀어보고 1초로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종합원가 계산에 의한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해봐라. 평균법일 때, 선입선출법일 때 가공비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해봐라. 느낌적으로 평균법이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이 높을까요? 선입선출법이 많을까요? 그렇죠. 평균법이 많겠지. 왜? 기초분도 단기에 투입된 걸로 볼 테니 기존에 완성되어 있던 부분 무시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기초도 단기에 투입된 걸로 보니 단기에 투입된 양을 계산할 때 더 많아지겠지. 느낌적으로 자, 평균법이 많은 것을 골라야겠지. 찍더라도 어느 정도 느낌을 알고 찍어야 돼. 평균법 1번, 2번 같으니까 얘 아닐 테고, 3번 얘도 같으니까 아닐 테고, 4번 평균법이 적이니까 아닐 테고. 아, 평균법이 많으니까 1번이 답이겠구나. 느낌적으로 찍어도 1번을 찍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계산으로 알아보면, 자, 가공비만 구해볼게요. 자, 좀 넓게 쓸게요.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으로 한번 풀어보자. 해서 우선 완성된 것을 어떻게 구분을 할 거냐. 동일하게 선입선출법처럼
기록을 해볼게요. 기초분 완성된 게 총 몇 개다? 300개 중에 기초분이 100개였고 얘에 대한 공정률은 25%다. 그리고 나머지 200개는 단기 착수분이다. 조금 위치가 이상하니까 자, 단기 착수된 게 200개가 완성이 된 거다. 300개 중에 100개는 기초분, 단기가 200개분, 그리고 기말에 몇 개 남아있다? 200개 남아있는데 얘 50% 완성이 된 상태에서 멈춘 거다 라고 하면 재료와 가공 둘 다 보겠다. 재료비, 가공비에 대한 환산량 둘 다 구해보자. 어차피 연습하는 거니까. 평균법은 기초도 단기에 투입된 걸 보겠죠. 그러니 재료비 기초에 투입되니 200개 다 투입됐겠구나. 100개죠. 200개가 아니라 100개. 기초분 100개도 투입이 됐고 단기에 투입된 200개도 당연히 과자는 투입이 됐겠지. 그리고 가공비 땅콩 뿌리고 올 단기에 땅콩 뿌리고 초콜릿 뿌리고 포장한 것들 몇 개인지 따져보자.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투입이 된다. 기초분도 단기 투입된 걸로 보니 얘 기초분 다 투입이 됐을 테고 단기분 200개도 단기에 투입돼서 단기에 완성된 걸로 보겠다. 자, 기말분 200개 200개 50% 완성이 된 상태에서 공정이 멈췄지만 재료, 과자는 기초에 투입이 되니 모두 투입이 됐죠. 그래서 200개는 모두 투입이 됐고 가공비 200개 중에 50%만 뿌려지고 땅콩 뿌려지고 초콜릿 뿌려졌으니 200개에 50%만 투입이 됐겠다 해서 100개 해서 재료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 500개,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 400개가 될 테고 그럼 평균법에 의한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 구했고 선입선출법 재료, 가공 보시면 기초 100개 선입선출법이니까 얘 전기에서 20% 완성이 된 상태에서 넘어왔죠. 그러니 단기에 투입된 거 있어 없어? 기초분 100개에 대해서 20% 완성이 된 상태로 넘어왔으니 100개는 과자가 투입된 상태로 넘어오는 거야. 그러니 단기에 투입된 재료는 0일 거고 단기 200개, 단기 투입된 200개 중에 200개 완성된 것은 당연히 재료, 우리 과자 200개 다 투입이 됐을 테고 가공 기초분 100개는 20% 완성이 됐으니 올해는 지금 단기에는 80%는 손이 갔겠구나. 20% 정도 완성이 된 상태로 넘어왔으니 올해부터는 이 이후 땅콩 뿌리고 초콜릿 뿌리는 80% 단계는 이루어졌게 있겠구나 해서 100개 곱하기 80%인 80개는 가공이 됐겠구나. 200개는 당연히 지금 투입돼서 지금 완성이 됐으니 모두 투입됐고 기말 200개 모두 투입이 됐죠. 그리고 가공은 50%만 됐으니 200개 곱하기 50%인 100개 해서 선입선출법에 의한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은 400개, 가공비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은 380개죠. 380개 해서 답은 400개와 380개 답이 나올 거고 느낌적으로가 아니라 간단히 생각하면 당연히 평균법에 의한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이 더 많겠지. 단기에 투입된 환산량은 당연히 평균법이 많겠죠. 왜? 기초에 대한 완성도 무시했으니까.
지금 250개니까 지금 숫자가 틀렸죠? 이게 80%가 아니라 75%지. 그럼 75개일 거고 375개. 뭐 이 수치는 조절하시고. 그러니 평균법은 기초에 대한 완성도를 무시했으니 기초분 100개 모두 다 단기에 투입돼서 단기에 완성된 걸로 보니 단기에 투입된 개수 환산량은 평균법이 많겠지. 얼마만큼? 그쵸. 기초에 대한 완성도만큼, 기초에 대한 완성품만큼 가공비에 대한 환산량은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은 즉 25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답에서 25개짜리 찾는 거야. 찍으면 1번 아니면 25개 차이, 4번이겠죠. 그런데 평균법이 더 많으니까 1번을 고르셔야지. 이거 1초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출제위원이라도 이런 식으로 낼 것 같아.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다 하나하나 풀어볼 테고 아는 사람은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 차이는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만큼 있겠구나. 25개만큼 차이가 있겠네. 하고 저는 보기를 25개 차이는 하나만 둘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30개 차이, 40개 차이, 50개 차이 둘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라니까 푸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이해를 하셔야 돼요.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에 대한 이해도를 왜 차이가 나는지,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재료비는 기초 제공품 차이만큼 100% 차이가 나겠거나 100개 차이. 되셨죠? 중요해요. 환산량 진짜 중요해. 한 문제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알면. 자, 다음 118페이지 문제 53번. 다음 중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수수를 고려하는 방법은? 자, 제조 부분, 보조 부분이 있는데 보조 부분을 제조 부분에 배부할 건데 그 전에 보조 부분 니네끼리 수선, 동력, 구매부서 니네끼리 주고받은 용역 수수 관계 고려할지 말지 한번 보자. 하는 것들 뭐? 그쵸? 상호 배부, 단계 배부는 서로 상호 용역 수수 관계를 고려했겠지. 누가 더 합리적으로 많이 고려해? 그렇죠. 상호 배부가 더 많이 고려를 할 방법이죠. 이는 100% 상호 용역 수수 관계를 고려한 방법이고 단계 배분법은 1차적으로 배부 순서를 정한 다음에 배부 받은 놈은 배부 받은 걸 다시 배부하는 그런 방법. 그래서 답은 A, B 3번이고 직접 배부법은 용역수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합리적인 방법이다. 다만 계산이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죠. 자, 다음 문제 118페이지 55번. 종합원가 계산 시 비정상 공선 수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공선 수량 계산하는 것 이런 것들은 T 계정 그려보면 금방 구할 수 있어요. 제공품인데 기초가 100개였고 단기에 투입된 게 단기 착수가 900개다. 봤더니 기말 재고는 100개가 있다. 그럼 완성이 대차가 맞아야 되니까 900개가 돼야겠지. 그런데 이 900개 중에 5%는 정상 공송이다. 900개 중에 60개가 공선 수량인데 그럼 840개만 완성이 됐겠죠. 정상으로. 이 60개 중에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보자라는 거야. 비정상 공선 수량. 더 샘플씀이죠. 완성된 수량. 완성품 수량이 5%란다. 정상 공성은. 그러면 몇 개? 정상 공선은 몇 개예요? 정상 공선 몇 개?
900개에 5%, 450개예요. 45개예요. 아니죠. 840개에 5%가 정상이다 라고 하면 몇 개죠? 42개죠. 여기서 42개는 정상, 나머지 18개는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완성품 수량. 여기서 900개가 완성품 수량이 아니라 840개에 대한 완성품의 5%가 정상, 비정상으로 나뉜다라는 거. 거의 산수 문제죠, 이거는. 자, 넘어가시고 119페이지 연수 문제 57번. 종합 원가 계산과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두 개 비교하는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이론 문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개별 원가 계산은 다품종 소량 주문 맞고 생산 형태에 적합한 계산 방식이다. 다품종 소량 주문에 대한 방식이다 맞고, 동그라미 2. 종합 원가 계산이란 단일 종류의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경우 적합하다. 맞죠? 이 두 가지 가장 개별 원가와 종합 원가의 기본적인 의미 경우인 거고, 동그라미 3.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직접비를 일정한 기준에 의해 배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자, 4번부터 보실게요. 종합 원가 계산에서는 직접비와 간접비의 구분이 필요 없는 대신 재료비와 가공비로 분류한다. 맞는 말이죠. 종합 원가 계산은 재료비와 가공비를 구분해서 완성품 환산량 구했으니까 맞는 말이고, 3번은 개별 원가 계산은 직접비를 배부하는 절차가 필요 없죠. 직접비가 아니라 뭐? 직접비가 아니라 뭐? 제조간접비. 제조간접비죠. 개별 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는 실제 발생된 기준으로 배부를 하고 제조간접비를 어떻게 배부할지에 따른 문제예요. 그래서 개별 원가인데 제조간접비를 실제 기준으로 배부할지 예정 배부율로 배부할지에 따라 정상과 실제 개별 원가, 정상 개별 원가, 실제 개별 원가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직접비가 아니라 제조간접비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원가 배부하는 거. 보조 부분에서 이제 지들끼리 제조 부분에 원가 배부하기 전에 보조 부분 니네끼리 발생되는 원가 용역수수 관계 어떻게 주고받을지 하나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주식회사 세무는 직접 배부법 시험에 나올 확률이 제일 높아요. 배분법 중에서는 간단하니까. 이용해서 보조 부분 제조 간접비를 제조 부분에 배부하고자 한다. 보조 부분 제조 간접비를 배분 후 조립 부분의 총원가예요. 조립 부분의 총원가. 이 부분도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보시면 직접 배부법은 서로 용역수수 관계 고려한다 안 한다? 보조 부분끼리 용역수수 관계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바로 제조부로 원가를 배분한다 해서 이 보조 부분이 우리는 전력과 수선이 있는데 발생된 원가 10만 원과 20만 원을 서로 고려하지 않고 20만 원 조립과 절단으로 배부하고 20만 원 다시 조립과 절단으로 구분을 하겠다. 무슨 기준으로? 해당 배부 기준으로 해서 이 10만 원 전력이니까 전력 공급 비율대로 해야겠지. 80과 80 총 160분의 80은 조립으로 160분의 80은 절단으로. 그렇다면 여기에 좀 지울게요. 이 부분은 자, 조립 부분에 배부될 전력 부분의 원가는 160분의 80, 즉 5만 원이고, 두 번째 수선 부분에 대한 원가 20만 원은 수선 시간으로 안분이 되겠지. 총 300대 200, 총 500시간 중에 조립이 발생되는 시간
300시간이니 12만원 배분이 되겠다라고 해서 보조 부분에서 조립으로 배부된 원가는 총 17만원이죠. 그런데 봤더니 17만원이 없네. 배부 후 조립 부분에 총 발생된 원가가 얼마냐? 기존에 50만원 있으니까 여기에 17만원 더한 67만원이 답이겠구나. 제가 출제 위원이라면 여기 보기 중에 17만원 더 쓸 거예요. 그러면 시험장 가서 전력과 수선에 대한 원가 배부 조립으로 다 5만원, 12만원 잘했어 해서 17만원, 답이 있네? 체크 하고 넘어간다면 다 풀어놓고 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보조 부분에서 제조 원가로 배부된 원가인지 아니면 배부 후 총 원가인지 문제를 잘 읽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쉬운 문제일수록. 시험장 가면 이런 거 틀리는 경우 많으시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원가에 대해서 다 풀어드렸고 책에 문제 많아요. 제가 풀어드린 거 말고도 책에 문제 많으니까 책에 있는 문제 다 풀어보셔야 돼요. 원가는 나올 부분 계속 반복돼서 나오니까 계속 강조드려요. 원가는 이로써 다 마무리 지어졌고 우리 다음 시간에 부가세 나갈 건데 나가기 전에 계속적으로 원가와 재무회계는 복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부가세에서 만나보기로 해요. 자, 고생하셨습니다.